하시는 분들도 육식을 하다가 채식으로 이렇게 전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기에는 이런 대체식들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육류 대체식품 이게 만들어지고 또 판매되고 있거든요. 채식하면 뭐 정말 먹고 싶은 거 꾹 참고 뭐 금욕주의자로 살아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혹은 채식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생활 양식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왜 채식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시기에 왜 특별히 채식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처음 채식을 시작할 때는 그때가 199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채식인들이 굉장히 적었던 그런 시절인데요. 한 10여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채식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의 5%가 비건이에요. 완전 채식을 해요. 군인들이. 네.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식과 비건 채식 합해서 한 13% 정도. 인구에. 예. 그리고 각국에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나머지 그쪽 유럽이나 외국에서 안 먹는 소고기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하죠. 독일은 그럼 진짜 고기값이 좀 싼가요? 독일은요? 예.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아, 예. 그래요? 이거는 가격은 문제가 아니고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먹거리를 찾는 그런 소비 문화가 형성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단순히 지금 현재의 식문화가 아니라 앞으로 식량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그다음에 기후나 환경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해서 변화의 방향으로 굉장히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언제 150만 명까지 늘어난 거죠?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150만 명이면. 제사상까지? 조상님이 노하시는 거 아니죠? 고기를 좋아했단다. 이야. 제사상 진짜 놀랍네요. 충격적인데요. 그럼 뭐 거기 뭐 생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다 치우고 어동 뭐야? 어두육리? 어두육 뭐 어중미가 왜 나와요? 홍동백서 갑자기. 어부지리 어부지리 언감생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놓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실제로 그 완전 채식으로 제사상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식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한 3일을 온갖 요리들을 비건 버전으로 요리를 해서 식구들에게 먹였어요. 어르신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정성을 담아서 제사상도 차리겠다. 제사를 지내러 가서 같이 가족끼리 얼굴도 보고 또 특별식을 먹는 거네요. 아, 그러면. 그 정도면 저도 한번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정도는 아닌데 가끔 장점이 있어요. 저희 동서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님, 채식으로 한 뒤에는 배가 불편하지 않아요. 예, 배가 불편한 게 없어졌다고 그렇게 저한테 그만큼 배가 덜 부르다는 뜻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성적이나 대학 때는 약간 이렇게 빵으로 가는 것다 이런 느낌이 들고 저거. 원래 약간 저격수역 갈할 거라서. 쌤, 그 채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언뜻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 지금 플렉스테리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플렉스테리언은 보통 유연하게. 예 맞아요 유연하게 채식을 하는 분들 그러나 이제 중점을 채식에다 두는 이런 분들을 플렉스테리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붉은 육류는 섭취하지 않고 예, 가금류부터 먹는 분들은 폴로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들을 먹는 이런 유형을 페스코라고 불러요. 세 번째.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이 우유나 혹은 달걀까지 먹는 이런 그 유형을 락토 오버 베지테리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우유만 먹으면 락토 베지테리언, 식물성 식품만 먹는 사람을 비건이라고 부릅니다. 쌤 혹시 네. 술은 되는 건가요? 술은 채식, 육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죠. 와. 달기 들어갔거나 고기가 들어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술에 같은데. 고기 없으니까 될 것 같은데 술은 상관없네. 다행이네요. 가만 보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비건을 한다. 그래도 이거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음식들 좀 있지 않을까요? 전혀 여기서 포기 못하는 거 간단하네요. 저기서 역순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역순으로 가면 됩니다. 저 밑에 풀부터 포기하고요. 그다음 포기할 수가 풀과 우유. 그다음에 풀과 우유와 달걀 포기할 수 있고요. 오늘 취지에 정말 안 맞는다. 거꾸로 포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순서로 올라가면 됩니다. 같이 이야기 더 해보시게요. 포트폴리오입니다. 예, 예, 예. 보세요. 여기 지금 네 환상적이에요. 와. 예, 첫 번째 보는 게 비건 버거예요. 보통은 콩단백이나 버섯이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그 완두콩을 재료로 한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육즙 있잖아요. 네. 이것을 코코넛유하고 그 비트로 이걸 표현을 해내고요. 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것은 이게 이제 돈가스를 대체하는 콩가스. 근데 한번 드셔보세요.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얘기 안 하면 돈가스라고 느낄 정도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거는 장판국이라고. 어머, 장판이요? 아, 저희 장판이 그 밖에 얘기 저기로 듣고 가 나니까 있어요. 확 맛이 더 맛이 없어 보이네. 아, 형님들. 어묵한 못 먹는 아 근데 어묵이에요. 주로 곤약하고 곤약. 그 예, 연근 뿌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제품들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드시는 어묵하고 맛이 거의 같아요. 이건 달걀 후라이인데 그 녹두를 가지고 만든 후라이고요. 녹두전이구나. 회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파프리카를 활용해가지고 파프리카. 식감을 살린 그런 참치회 초밥이고요. 저쪽은 곤약을 가지고 만든 오징어 초밥. 이야. 그다음에 이거는 삼겹살인데 저도 아직 맛보지 못한 수육이네요. 제품. 네. 보쌈. 요즘에 이거 진짜 오돌뼈까지 가는 거더라고요. 어머머. 오돌뼈 없는 오돌뼈. 분채라는 식물을 사용해서 오돌뼈의 식감을 낼 수 있다는 걸 보고 전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와. 뼈까지 만들면 좀 있으면 나중에 아예 그냥 닭 한 마리 만드는 거예요. 뛰어다니겠네, 뛰어다니겠어. 이 닭 자체가 얘가 콩이에요. 이게 콩콩콩콩콩 하면서 아예 콩 자체로 닭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콩닭 해가지고 이름도 이쁘네. 콩닭콩닭. 콩닭콩닭. 야. 뼈까지 만든다고요. 진짜 놀랍네. 그래요. 정말로 많은 식품들이 나오고 아마 이 비건 대체 식품 회사에서는 모든 육류를 우리가 다 대체하겠다 이런 와. 목표들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육식을 하시던 분들의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드리는 그런 제품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쌤 이거 지금 저희가 네.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다는 소문이 네. 있는데 네, 죄송한데 뭐 맛보도록. 어제나 그제 제사 그냥 남은 거 갖고 오신 거 아니죠? 그것도 전 상관없습니다. 예. 궁금하다. 이렇게 두 번 먹은 날에 이럴 처음인 것 거면 밥 같아요. 먹지 말고 오라고. 뭐야, 초밥도 있어요? 오, 웬일이야. 너무 기대된다. 진짜 참치 같아. 근데 계란 후라이. 아니야 이거 저거야. 참치. 연어? 초밥집 앞에 모형. 약간 이건 모양 느낌이 나요. 생긴 게 너무 예쁜데요? 모형인데 이거. 반짝반짝하고.
좋아. 와. 들어갈 때 진짜 약간 생선인 줄 알고 속는 그런 게 있네. 한치 맛이 나네. 한치 맛이 진짜 한치 너무 같은 신기하다. 느낌. 파프리카가 이렇게. 생선 같아. 좀 나도 먹어봐. 진짜 이게 그렇게 신기하다. 놀라워요? 이게 식감이 진짜 완전 비싸구나. 나도 먹어봐. 향은 살짝 나는데 이거 완전 참치예요. 그 숙성회 같은 느낌으로 약간 파프리카 향이 있기는 하지만 놀라운 맛이에요.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계란이에요. 네, 계란이에요. 와, 이거 계란 맛이 날까? 계란도 먹자. 계란 어때요? 노른자는 뭐 그래도 이 비건인 걸 알겠는데 야채인 걸. 이 흰자는 차이를 못 느끼겠네, 진짜. 정말. 그 같이 먹으니까 진짜 계란. 완전히 모르겠어. 진짜 신기하다. 눈 감고 먹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 시키면 틀린 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 똑같아. 와. 그럼 유민상 씨 앞으로 그 비건 선언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눈을 감고 먹지 않죠. 항상 크게 눈을 뜨고 내가 뭐 먹나? 보쌈 먹어보자. 보쌈 마지막으로 보쌈을 한번. 이건 뭘로 만들었을까? 콩인가? 이건 지방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진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계 부분하고 여기 살코기 부분이 또 다른데 느낌이? 보쌈을 상온에 남았어.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온에다 놔둬. 그거를 렌즈에 한번 돌린 맛. 근데 육질이 바깥으로 나왔어. 하다 나와서 약간 좀 딱딱하게도 쫄깃쫄깃해지고. 진짜 신기해. 와 이거 박수 쳐야 돼. 와 이거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만약에 식당들에서 이런 메뉴들을 하나씩 이렇게 제공을 한다. 저 먹습니다. 완전 맞아요. 완전 먹어요. 진짜. 바로 그게 그러니까 그 인프라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 대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들이 메뉴 한두 개씩을 비건식을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해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 그 만찬이 비건으로 제공됐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 안 가봐서, 예. 예, 그 뭐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우리 봉준호 감독께서 비건 버거 먹어야겠다고 내려가셨잖아요. 네, 비건으로 다 제공이 됐었고요. 오늘 또 이렇게 비건 버거를 맛있게 먹으면서 재밌는 어떤 시상식을 즐기고만 있었거든요. 다 너무 제가 사랑하는 감독님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려가서 아직 반쯤 남아있는 비건 버거를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They got one more problem with you, girl. Hey. 채식주의자예요? 진캐리도 김태리 씨가요? 입에 넣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분은 유명하시죠? 아니, 제가 NBA라고 미국 농구를 좋아하는데 거기 선수들이 나이가 좀 들면은 체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채식주의로 바꾸는 선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더 오래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인식이 약간 퍼지는 것 같고. 힘들면 고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운동 선수들 중에 비건인 분들이 꽤 많아요. 네. 보디빌더 중에서도 비건 보디빌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이클링 세계 기록을 가지신 분도 뭐 비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울트라 마라톤 세계 챔피언 또 비건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거 먹어가지고 힘을 쓰겠어 뭐 이런 그치. 거는 그냥 편견일 네. 수 있다. 그러네. 우린 풀떼기라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 어른들 그렇게 하지. 풀떼기 먹어서 힘 못 쓰고 고기를 먹어야지 힘이 나지. 약간 이런 그랬는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거는 풀의 명예를 해치는 표현입니다. 명예훼손을 했군요. 풀을 섭섭한 소리야. 풀권이 있지. 그래, 이거는. 조건. 아니, 쌤.
그러면 채식을 하는 이유를 좀 하나씩 꼼꼼하게 좀 짚어볼까요? 보통 채식을 한 이유는 세 가지가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가 동물 복지나 혹은 생명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채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축산업의 그런 사육 과정이나 도살에 대해서 반대하고 특히 공장식 축산의 그런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환경 이런 것에 반대해서 채식하는 분들이 있고요. We are not a society that believes it's okay to abuse animals. We intuitively recoil at the very thought of animal abuse because the suffering of an innocent being is too much to bear. There's so much pain in the world that we are powerless over, but being party to animal suffering is not one of them. But I hope you will join me in rejecting animal cruelty, so much so that you will explore the many benefits of being vegan. 두 번째로는 건강 때문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네. 지금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는 게 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또 암까지.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암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 그리고 특히 생채소는 항암 작용이 강력하다. 이런 보고를 펴내기도 했어요. 사실 그 뜻은 완전 채식할 경우에 조기 사망률을 10%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특히 이제 심혈관계 질환에 이 먹거리 전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이 도표는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인원을 이 도표로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1940년 무렵에 저 꼭지점에 이르잖아요. 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나치가 독일군이 이 노르웨이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국의 군대를 먹이려고 가축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인들이 뭐 불가피하게 채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망률이 급속하게 떨어져요. 네. 그런데 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육류가 돌아오고 우유가 돌아오니까 다시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도표입니다. 선생님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영양학적으로 왠지 이제 일반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러네. 우선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그런 단백질의 양 이것도 킬로그램당 66g이면 충분하지만 0.8g 정도 되면 충분하다 이런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의 단백질을 구별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연구 조사에 보면 그 육류에만 단백질이 있는 게 아니라 채소, 곡물, 견과류, 해조류에도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한번 퀴즈 내볼게요. 네. 소고기가 100g일 때 단백질 함량이 몇 g이나 될 것 같아요? 그램에 소고기는 단백질이 좀 많은 편 아닌가? 20g?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보단 좀 높습니다. 60? 50, 30, 저도 60. 27, 8g 정도예요. 왜 지방이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네, 27, 8g인데요. 그러면 서리태 콩 몇 g일까요? 더 많나 보다. 같은 100g. 100g에 콩은 지방이 없으니까. 그치. 40. 네, 아주 유사해요. 오, 40이요?
39.7? 42 하겠습니다. 41.2. 비슷하게. 38g이 들어있고요. 아니 소고기보다 콩 소리태에 더 많이 들어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렌틸콩, 김도 상당히 높아요. 김 봐라, 와. 와, 김 진짜 많네. 그 다음에 곤드레, 귀림. 아니 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에 네. 고기를 못 먹어서 영양실조 같은 거 많이 네. 걸렸다고 기억이 네. 나는데 네. 좀 저런 게 단백질이 다 있으면 그럼 고기를 안 먹었을 때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영양실조가 그러니까 충분한 양을 먹지를 못했거나 이를테면. 네. 아 양이 예. 그리고 그 유일하게 그 유념해야 될 영양소는 비타민 B10이에요. B12. 네. 그런데 이제 그 생김 한 장, 하루에 한 장 정도 먹으면 충분한 그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2 내지 4g 정도 먹으면 되고요. 매일같이 김 먹기가 그렇다. 그럴 때는 비건 비타민 그 B12 그 영양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쌤, 건강이랑 동물권은 이해가 되는데요. 환경이랑 채식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는 잘 와닿지 않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되면 축산업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진행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축산업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요. 그래서 축산업 단일 산업 영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14.5%부터 20% 이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다 합한 양보다 많거나 적어도 그 수준이 비슷한 정도의 온실가스가 축산업, 단일 산업 영역에서 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2015년에 전 세계가 파리에서 지구 평균 기온을 한 2도 이내 1.5도까지 상승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다 합의를 했어요. Je n'entends pas d'objection. L'accord de Paris pour le climat est accepté. 근데 저희가 참 온실가스 많이 듣기는 했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온실가스가 뭔가요? 대기 중에 있는 기체 중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열을 반사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그런 기체를 온실가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가 점점 많아지면 점점 더 열을 가두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빙하가 녹는다. 오. 네, 맞아요. 많이 들었지. 또 예. 지구의 그 온도가 네. 계속 끝없이 상승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화성으로 가야 된다. 그죠, 화성으로 이제. 화성으로 가야 된다. 일단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빙하가 녹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이 네. 있게 되죠. 만약에 그린랜드 빙하가 다 녹았다. 그러면 완전히 녹을 때를 기점으로 하면 한 7m 정도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해요. 인류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뿐이 아니에요. 영구동토층이라고 하는 그 북극의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가 저장돼 있어요. 근데 이 땅이 녹게 되면 그 중에서 메탄 같은 성분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화돼서 올라오게 돼요. 메탄이 많이 분출이 되면 다시 이게 온도를 더 상승시키고 더 상승시키면은 빙하들은 더 많이 녹게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활성화돼 버리는 거죠. 단순히 기온이 좀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메탄의 경우에는 그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지수가 21배부터 86배까지 높은 그런 기체예요. 굉장히 강력한 기체고 특히 이제 소나 양과 같은 되새김질하는 그런 그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해요. 트림, 방귀 들어보셨죠? 네. 예, 이게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전 세계적으로 소가 지금 한 15억 마리 정도 있거든요.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많이 15억 마리. 그다음에 한 마리가 연간 배출하는 메탄의 양이 100kg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1.5억 톤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높은 온난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3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소가 방귀를 정말 많이 뀌네요. 어우, 소가 그래서 중국, 네. 미국 다음에 국가로 치면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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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자체가. 소 자체가 국가 단위 국가 단위. 국가로 15억 보면 마리면은 3위 배출국이다.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네. 방귀세를 물리는 그런 법안을 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방귀를 뀌려면 세금을 내고 뀌어라. 뉴질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기상천외한 방귀세입니다. 5,500만 마리의 소와 양 등을 사육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내년 중반까지 이 가축들에 대해 50억 원 정도의 방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방귀세 도입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귀세? 방귀세요. 많이 물려야겠는데. 소에 따라 확인해야 되나 그러면 얘는 좀 들키는데요.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 저는 참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세금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원초적인 세금은 정말 처음이네요. 방귀세라니. 얘기를 듣다 보니 소고기만 좀 줄이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잠시 드는데요. 그러네. 예, 그런 생각들도 있고 우선적으로 붉은 육류 소비부터 좀 줄이자 이런 그 움직임도 있지만 사실 전 세계 가축 지금 한 해에 도살되는 가축의 수가 730억 마리예요. 730억. 730억. 그렇지 또 그렇게 많이. 육류 여러 가지 있으니까. 1인 1닭 시대 사람이 77억인 네. 건데. 근데 이제 전 세계 인구가 계속 지금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육류를 소비하는 그런 그 계층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육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토지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뭐 비료를 뿌리잖아요. 비료가 이제 질소 비료들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또 다른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그다음에 이제 숲을 불태워서 개간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블랙카본이라고 하는 이런 이 온난화 물질이 또 배출이 됩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아산화질소 이런 질소 산화물은 우리 뭐 운전할 때 그때 배출가스에서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동물들 기르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상상을 못 해봤던 부분이네요. 네. 문제는 그런데 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도 이미 많이 배출하죠. 네.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이런 급성 위기의 시대, 즉 그 생태계가 이미 붕괴 조짐을 보이는 이 시기에는 탄소 흡수원인 생태계의 회복력을 유지하고 건강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인간이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육지나 해양의 생태계에 의해서 흡수된다는 그런 도표예요. 아, 그래서 제목이 지구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거대 서비스 이렇게 표현이 됐군요. 거대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고 공짜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위가 해양이 흡수한 거고 밑에가 육지가 흡수한 노란색이면 지금 저 주황색은 저건 다 그러면 대기 중으로. 남아있는 이 나머지는 이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 저게 다 이제 온실가스화 예, 돼서 축적이 되고 있는 거죠, 대기 중에. 막 삐죽삐죽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100년 전하고 비교해봐도 엄청 양이 많이 늘었어요. 이만큼 올라갔네. 육지에서 이 탄소를 흡수하는 공간은 숲과 토지예요. 네. 토지도 건강한 토양이면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한 3배 정도를 흡수해 주거든요. 숲은 두 가지를 다 하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에너지를 자기 저장하고 나머지는 산소로 이렇게 내뿜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생존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가장 이 문제가 심각한 곳이 아마존 열대우림이에요. 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빨갛게 점적으로 돼 있는 이 부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방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불났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불이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이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마존 전역에서 방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럼 저기를 태워서 뭐 동물 같은 거 키우는 경작지로 만들려고 지금 저렇게 방화를. 사료 경작지하고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화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우리 뭐 지구의 폐인가 뭐 심장인가 막 그렇게 그랬던 얘기하죠.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폭파에 불질러 버렸네. 그런 그러네. 셈이네요.
그럼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뭐 흡수를 하나요? 해양이? 그러게요. 그래. 바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나무나 풀과 같은 작용을 해요. 역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뿜어 주는데 그 양이 무려 인간이 숨쉬는 산소의 50%. 그다음에 이제 동물성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어요. 그다음에 작은 물고기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그러면서 물고기 안에 그 탄소를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로 보이지만 이게 다 탄소 흡수원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닷속 생물 중에서 특히 이산화탄소를 마구마구 먹어치우는 그런 생명체가 있는데 뭘까요? 이산화탄소를 먹어요? 산호. 예, 산호도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에요. 의외로 조개? 아니야. 예, 조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한 예, 전혀 아니고. 네, 아니군요. 올? 고래? 고래요? 고래예요. 고래 한 마리가 평생 동안 흡수해들이는 온실가스가 33톤이래요. 와, 고래가. 33톤. 그래서 네. 자신 있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제게 아니어가지고 좀 김준현 부끄럽네. 씨거 같아요. 예, 아니 제게 아니어가지고. 마음을 써요. 고래가 그렇게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비교해보면 나무 한 그루가 22kg을 흡수해요. 네. 그러면 고래 한 마리는 작은 동산이 헤엄쳐 다니는 거나 같죠. 1,500그루의 나무하고 맞먹는 이런 탄소를 흡수하니까요. 오, 신기하네. 근데 그러네. 고래가 뭐 고래 이산화탄소 주머니가 있는 건가요? 왜 어떻게 그걸 먹어치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래는 방귀를 안 끼나요? 일단 고기를 먹어서 물고기들의 탄소를 고래가 몸으로 흡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몸속에 있는 지방과 단백질 사이에 이런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도 한다고 해요. 고래가. 이거 고래가 살점이 엄청 많으니까 거기에 다 그냥 잔뜩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럼 쌤 우리 민상 씨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사람이네요. 저도 몸에 좀 탄소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그렇습니까?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민상님이 이미 대기 중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저는 소에 가까우거든요. 메탄올 이제 방귀세를. 방귀세 내세요. 고래여야 되는데 손에. 네, 근데 이제 이런 바다, 해양 생태계가 굉장히 많은 탄소를 흡수해 준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고래 한 종류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그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산업적 어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원양어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이런 산업적인 어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 큰 물고기의 한 90%는 이미 우리가 잡아 먹어버렸어요. 없어요. 90%. 네, 잘 90%나. 참치. 그다음에 이제 수초도 건져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산호초도 같이 건져서 올라오는데 산호도 역시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에요. 그게 일종의 이제 그 생명들이 거기다가 그 산란을 하고 치어들이 성장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파괴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의 현실에 저희 지구가 처한 현실입니다. 방금 전처럼 이렇게 맛있게 차려주신 거를 먹는 거는 정말 너무나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다가 먹는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우. 좋아. 베지테리언입니다. 너무 저거. 시선이 아직까지는. 뭐 만든다. 오, 아까 우리가 봤던. 저렇게 먹을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요. 밥 차려 먹는 게 너무 일이니까요. 맞아요.
잊을 수 이거, 없는 이거. 고기의 맛. 과연 육수를 끓일 수 있을까? 아, 저 소리가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저거는 진짜 아는 맛이잖아요. 저 아는 맛을 어떻게 끊으려고. 혀가 기억 상실증 걸리지 않고서야. 그러니까요. 맞아요. 안 되겠는데요. 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채식하기가 되게 힘든 구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만 해도 사실 약간 비건 그런 메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채식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러면 정말 비건 채식을 잘 할 수 있는 나라기는 해요. 그래요? 정말로 콩 종류도 그 재래 우리나라의 그 토종 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상추, 해조류, 곡물 너무나 다양한 식품들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채식인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채식할 수 있는 인프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만족시킬 그런 다양한 채식 식품들 그다음에 이제 채식할 수 있는 환경 이를테면 식당이나 혹은 공공급식소 같은 데서 채식 옵션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게 아직은 좀 미비한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네. 뭐 김 같은 거는 사실 뭐 해외에서도 너무 요즘에 각광받는 그런 음식 아닐까요? 네, 완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 중소기업들이 그 뭐 비건 채식 불고기라거나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대기업이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육류 대체 식품이 비건 갈비살이라거나 무슨 동그랑땡이라거나 뭐 너비안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밀키트 이런 것도 지금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건 인프라가 제가 봐도 뭐 주변에 잘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잘 없으니까. 네네. 근데 세계적으로 이런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전 독일이라고 봐요. 독일. 제가 독일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건 식품이 원래 이 채식 식품 만들어질 때 유기농 베이스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건강한, 그러니까 기호에도 좋지만 건강한 식품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로운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지만 식품 첨가물을 최소화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일단 그 소비자들에게 얻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출시되는 제품 중에 10개 중에 하나가 비건 마크를 달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가격은 좀 더 떨어지고 또 그러면 덩달아 더 많은 사람이 사 먹고 이런 선순환이 시작된 그런 나라예요, 독일은. Also für mich mittlerweile sehr leicht. Ich muss nicht mehr so weit fahren, um zu speziellen Supermärkten zu gehen. Also ich kann dann auch bei dem Supermarkt um die Ecke einkaufen gehen. Ja, und auch so Restaurants und so haben sich sehr angepasst.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치즈, 하나는 비건 참치였거든요. 비건 참치? 참치 통조림. 맛이 너무 좋아요. 옛날에 먹던 치즈 생각을 다 잊게 만드는. 저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네, 너튜브 때문에 비건 음식을 제가 여러 가지 구입해서 그 비건 치즈 가격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비건 음식 제2탄! 이번에는 훨씬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준비했다. 자, 이번에는 유럽에서 건너온 비건 치즈. 엄청나게 비싸요. 13,300원. 맛없기만 해봐라. 우와, 너무 신기하다. 맛있어요. 그리고 피자 치즈도 있어요. 네. 저 아침부터 이 바게트 피자 해 먹었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피자 치즈. 선생님 약간 음식 애호가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말씀하신 눈이 반짝반짝하셔서. 왜냐하면 환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쌤도 지금 말씀하시지만 계속 참치 뭐 이제 치즈 이런 거 맛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쌤도 원래 그런 요리 다 좋아하셨던 건데 그러면 채식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나서 제일 끊기 힘들었던 음식은 어떤 거예요? 아, 궁금해. 아유 나도 사실 그게 육사시미. 아니 뭐 드셨던 건데 끊기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저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네. 제가 먹었던 건 아이스크림이에요.
그 유혹이 대단하잖아요. 아이스크림. 유지방 들어가니까. 뭔가 굉장히 고달플 때, 매운맛? 약간 스트레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이럴 때 먹는 게 아이스크림이죠. 콤하고 부드러워. 네, 그래서 지금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을 때는 뭐 드세요? 비건 아이스크림, 비건 아이스크림 지금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비건 아이스크림 꼭 먹어야 될 때는 먹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나 보네. 제일 맛있었던 아이스크림은 생강을 넣어서 쌀크림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생강맛 아이스크림이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상하게 채식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다고 아직 했어. 지금 초반이라서. 뭐든지가. 네. 대신 사람 찌지 건강하지. 할만하지. 지구도 살리지. 지구도 살리지. 이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건강 생각 때문에 채소 위주로도 먹다가도 아니 뭐 이제 또 내가 또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겠다고 뭐 고기까지 맛있는 것까지 왜 안 먹지? 막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나이가 들면서 이 배가 나오다 보면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막 드는데 어디 가서 뭐 이걸 고기를 빼주세요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좀 확실히 의지는 있어도 뭐 금방 까먹고. 일단 뭔가 되게 잘못한 것 같은 분위기가 듭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분위기. 그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개인의 미덕에다만 맡겨가지고는 이 변화를 우리가 충분히 가져올 수가 없고요. 결국은 이제 국가와 함께 가야 할 그런 문제인데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 공공급식소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인데 채식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일고 있어요. 군인인가 봐.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야, 그러게.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채식급식 장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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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식급식 장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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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식판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음식은 밥과 김입니다. 그렇게 밥과 김으로 또 하루를 연명합니다. 다양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선택권을 원합니다. 그러네. 근데 군대가 시작했어요? 빵하고 시리얼 뭐 이런 것들. 좋겠다.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외국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입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채식급식을 하도록 입법이 이루어졌고 2019년 11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학생들에게 하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것은 독일에 있는 한 대안학교예요. 이 대안학교는 그냥 한두 개 있는 그런 대안학교가 아니고 독일에 한 150여 개가 있는 그런 거의 시스템화된 그런 대안학교인데 이 학교 식단을 제가 가끔 들여다보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기본값이 채식이에요. 그다음에 월, 수, 금은 채식을 하고 화요일, 목요일만 육식 옵션을 선택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짜놨어요. 완전 채식이 위주네. 참 신기하긴 하네요. 이게 독일하면 맥주하고 소시지인데. 그러게요. 그런데 소시지를 많이 줄였나? 그래서 이렇게 채식을 정말 개인의 미덕에만 맡겨가지고는 우리가 처한 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역부족이다. 결국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하고 그렇다 보니 이제 정부의 역할은 그럼 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보조금 뭐 1,000만 원 이상 나오죠. 넘어요. 예, 1,000만 원이 넘는 액수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사람 개인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집에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그럼 몇백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먹거리를 바꾸면 그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업이나 혹은 재생농업이나 이런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이런 변화를 더 빨리 가져올 수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맛있고 다양한 이런 식품들을 또 구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되게 크게 좌지우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프라 형성에도 그렇고 이걸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맞아요. 그렇고. 영국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이 연구소에서 2015년에
변화하는 지구, 변화되어야 할 식단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보고서가 나오자 이제 언론들이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먹음으로써 그 결과들이 나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우리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혹은 내가 뭐 열효율이 높은 뭐 전자제품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시민의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채식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또 입문을 해보는, 시도해보는 새로운 계기가 좀 만들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내 식탁, 내 먹거리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오늘의 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조기래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